자, 59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뭐, 전 시간에 잠깐 또 언급하고 들어가죠. 올해는 시작하기 5분, 끝나기 5분, 뭐, 요점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뭐,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뭐예요? 몇 개를 배웠어요? 사실 3개를 배웠죠. 하나는 뭐예요? 치소사유에 대해서 배웠고. 그러면 이제 백구조와 관련돼서 차고 들으면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임의 규정. 그러면 내중착, 중, 무선. 요것만 딱 생각. 또 하나는, 자, 편의자는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 이게 바로 차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 고사에서는 뭐예요? 중요 부분의 차고가 아닌 것, 긴 것. 이렇게 이제 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중대한 과실이 뭐냐. 이거는 나중에 따져도 되고. 그 다음에 110조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사기, 강박,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뭐예요? 사강, 취선, G. 요거만 좀 떠오르고. 그러면 우리 109조, 110조는 무슨 취소사유다? 상대적 취소. 그러면 취소사유는 4가지가 있죠. 제착, 사강. 제한능력자의 처분은 절대적 취소. 착사강은 뭐예요? 상대적 취소. 그거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59페이지 상단에 가서 어사표시 효력 발생. 이건 효력 발생과 관련돼서는 기타 과목에서도 연결되는 총론적 의미예요. 그러면 메뉴에다가 여기 뭐, 자기가 뭐, 퍼스티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써봐요. 자, 쓰고, 이렇게 되는 거네. 자, 페이지 69페이지네요. 자, 썼으면 어때요?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59페이지. 예, 좋아요. 올해는 뭐, 페이지도 잘 보이나 봐요. 59페이지. 자, 쓰고, 그 다음에, 썼으면 어때?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붙이고, 그 다음에, 봤죠? 그 다음에, 읽는다. 요 정도 선에서. 그러면, 어사표시 관계는 4단계가 필요하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한자로 붙이면 돼. 쓰고, 붙이고, 받고, 읽는다. 요거. 그러면, 쓴다라는 것은 어디? 겉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니까 뭐예요? 표백주의. 이렇게 이제 표백이라는 거예요. 자, 붙인다라는 것은 어때요? 요거는 발신주의야. 발신주의. 자, 붙이고, 그러면 받고 그랬으니까 어때요? 요거는 도달주의야. 영어를 읽는다 그러면, 내용을 읽는다 그러면 이거는 읽을 요자. 그래서 뭐예요? 요지주의.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사표시 단계가 있는데 표백, 쓰고, 붙이고, 받고, 읽는다. 요 4단계가 필요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출발은 그러면 여기 입장은 누구가예요? 겉으로 드러낸다. 누가 겉으로 드러내요? 표의자.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요지주의라는 것은 누가 뜯어서 보죠? 상대방이죠. 그렇죠. 상대방이잖아.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가 없어요. 어사표시함으로써 즉시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슨 주의? 바로 표백주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증거를 해두라는 거야. 근데 예를 보면 표의자를 보호하면 표백주의야. 상대방을 보호하면 무슨 주의죠? 요지주의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표의자가 상대방을 절충하고 있어. 그게 바로 여기에다 써요. 요거는 그러면 우리나라 민법은 원칙, 도달주의. 잠깐만. 자, 그러면 도달주의보다 빠른 게 뭐예요? 발신주의죠. 그러면 요거는, 그럼 발신주의는 A적 측면이라는 거야. 그러면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A에서 나와요? A외. 그러면 이제 2가지일 거야. 그러면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A적으로 발신주의야. 그러면 발신주의는 거래가 그러면 어디가 더 빨라요? 거래 단계로 봐서는 어디가 더 빨라요? 얘가 빠르죠. 그러면 거래의 신속을 요할 때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어때요? 미성년자죠. 대표적으로 미성년자하고 거래를 했어. 빨리 벗어나고 싶어? 천천히 벗어나고 싶어? 빨리. 그러면 미성년자에서도 발신주의가 하나 나온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항상 생각을 해. 그러면 애우기 전이라도 발신주의는 A적 측면이니까 어차피 애워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거래의 신속을 요할 때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즘 제가 이제 책선이라고 지금 되게 바빠요. 책을 선이라고. 이제 요거 책이 소방 1급 선이라고 요즘 뭐예요? 소방 공부하니라고 요즘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집에 가면 정신이 없어. 소방 1급.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제가 소방기사를 따려고 그럴까요? 그러면 저기 독서실 건물주가 저한테 소방기사를 넣으면 소방에 대한 대리 임을 하겠대. 그러면 그럼 얼마를 주겠대? 매달 5만 원을 떼어주겠대. 임대료에서 나를 떼어주겠대. 그러면 되게 고맙잖아. 그러면 땀으로서 그렇게 고정비용을 찍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제가 여기 상법하고 그러면 봐봐요. 민법. 상법 무슨 법이에요? 상법하고 민법. 민법은 일반법, 상법은 특별법이야. 싸움은 누가 이겨요? 내가 우선 제가 민법을 전공했어야 되는데 민법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민법 선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민법은 일반법, 상법은 특별법이야. 그러면 내가 상법을 전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법 교수님 첫째자가 쟤거든. 그래서 가끔가다 전화가 와요. 자, 키가 몇이에요? 147이야. 근데 와이프는 미인에다가 교수님에다가 교수님에다가 멋있게 결혼을 했어요. 형님 키도 작으면서 그냥 형님 얼굴 보고 간 거겠어? 그래서 얼굴 보고 간 거겠어? 그래서 근데 키 높이 구두를 이래. 결혼식 때 갔어요. 나이가 매일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아유 형님 둘이서 이제 형님들 형님 장가 잘 가셨나요? 얼마나 그러면 사모님이 형수님이죠. 형수님이 얼마나 잘 챙겨주겠어. 그러면 모 교수, 와이프가 모 교수 식품영양학과 다니는 교수님이거든. 유명한데야, 유명한데. 그러니까 키가 많이 컸더라고요. 맛있는 거 많이 챙겨서 그런가. 그래서 키 높이 고등할 때 되게 웃었어. 살짝 보면서, 형님 갑자기 키가 커졌네요. 그랬더니, 야, 너도 키 높이 한번 가봐라. 키 높이. 이것도 요거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상법 첫째자야. 상법 첫째자. 요즘 이제 상법이 제가 전공이라서 요즘 세무사 상법, 요거 책을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강의 자리가 없다서, 자꾸 자기가 자꾸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찾아서 하면 되는 거야. 찾아서 하면. 그럼 저는 찾아서 하거든. 그러면 제가 상법이 전공이니까 상법, 세무사, 상법에 대해서 책을 쓰거든. 책을 써서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그걸 벌어야 또 생활비도 줄 수 있고, 바쁘거든, 저는. 그러니까 찾아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 그래서 요즘 옛날에 강사들이 뭐라 그래. 형님은 민법하고 공시법만 하면 되지, 민사소송법까지 하고, 갱례까지 하고. 그게 일명 강사들의 포트폴리오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생 학교로만 했으면 새로운 걸 접근하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해야 돼. 분산정책을 써놔야 되거든. 분산정책을.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민법은 무슨 주의가 원칙이에요? 도달주의. 상법은 거래의 신속을 요하죠. 그럼 상행위에 대해서는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 발신주의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발신주의가 애저 측면이니까 애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애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애우진 않아.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발신주의가 거래의 신속을 요하거나. 그럼 이걸 거래의 신속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때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항상 조심할 거는 여기 그러면 이제 시험장 가서 인지를 못하면 이제 단독행위야. 단독행위는 몇 종류가 있어? 2종류. 상대방 있는, 없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요거죠. 상대방이 없다면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가 아니라 표백주의가 돼. 그러면 단독행위는 그러면 앞에 뭘 봐야 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냐? 그걸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이제 끝났어. 근데 여기 여기 이제 피의자가 하사를 쌌어. 이제 이거는 나머지는 이제 이해예요. 하사를 땄어. 그러면 상대방이 읽어봐요. 미성년자야. 미성년자는 어때? 수령 무능력자가 돼. 아무리 피의자가 미성년자한테 의사표시를 해도 미성년자한테는 도달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성년자는 무슨 죄이다? 수령 무능력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피의자는 그러면 미성년자한테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미성년자가 피의자한테는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왜? 민법은 일반법으로 사적 자체의 원칙이거든. 똑똑한 아들을 두면 이렇게 돼요. 똑똑한 아들을 두면.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걸 이제 잡아서 우리가 딱 정리해 두시면 돼. 그러면 이제 요거 딱 이제 정리해 놓고 이제 살을 붙여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봐봐요. 요거 뭘까요? 요거. 편지지. 편지지. 요거 무슨 통? 우체통. 요거는 뭐예요? 대문. 그러면 여기 이제 뭐 편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읽으니까 선생님 그림도 더럽게 못 그리네.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편지지에 쓰고 붙이고 받고 읽는다. 몇 단계가 필요해? 4단계가 필요하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한자로 고치면 표백, 발신, 도달, 요지.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하면 유지주의요. 피의자만 보호하면 뭐예요? 표백주의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피의자가 상대방을 절충하고 있다. 무슨 주의? 도달주의, 예적으로 발신주의. 그럼 요거만 체크해 놓으면 되겠네. 그렇죠? 한번 가서 이제 111조 한번 보죠. 어사표시 효력 발생시기 1항 상대방 있는 어사표시는 잘라요. 있느니 없느니. 있는. 그러면 있는 요거를 뭘로 장난칠까요? 없는 이렇게 장난치거든. 상대방이 말해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긴다. 도달 동그라미. 그러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자, 2항 어사표시가 통지를 발사하는 사망하거나 잘라요. 사망하거나 자, 제한 능력자가 되고도 잘라요. 어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늘 이게 또 이제 문제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소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문만 읽으면 자기가 이런 뭐예요? 효력이 발생하지, 효력에 영향에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어사표시처럼 화살을 한 방 쐈어. 그러면 화살은 계속 날아가, 안 날아가? 날아가죠. 날아가니까 뭐예요? 그만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어사표시에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어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나다. 그러면 피의자가 그러면 처리를 하고 싶어. 어디 가서 처리를 해야 돼? 쫓아가야 돼. 어디로 쫓아가야 돼? 여기. 대문 앞에 가 있어야 돼. 대문 앞에 가서 자기가 화살을 딱 쏜 걸 딱 하면 뭐라는 거야? 철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철회는 언제 한다? 도달 전. 도달 전 처리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은 이걸 가지고, 그러면 딴 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요 관계를 우리가 머릿속에 숙지하고 문제를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진짜 효력 발생 시기. 그러면 거기 가로 1번을 봐봐요. 어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다시 읽어볼게요. 어사표시 가운데 상대방 없는 어사표시는 피의자가 완료될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상대방 있는 어사표시는 언제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많게 되는데 우리 민법은 거기에다 줄 한번 딱 놔요. 무슨 주의가 원칙이다? 도달주의. 그러면 어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그러면 가로 2번 앞에다 써요. 가로 2번 앞에다 요거 하나 딱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미 규정. 자, 그럼 111조는 무슨 강행 규정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규정이야. 자, 그러면 도달주의에 관한 규정은 이미 규정 줄쳐놓고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로 2번에 딱 나와 있죠. 그러면 이번 달은 여기까지 딱 해놓고 그러면 집에 가서서 이제 뭐예요? 책을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내가 도전을 그러면 자기가 읽어보고 도전을 안 하겠다면 요 정도만 우리가 잡아놓으면 돼요. 자, 아직 시간이 많이 나. 그래서 지쳐요. 그래서 지쳐요. 너무 초반에 달리지 말고 천천히. 자, 우리 학원의 특징은 작년에 뭐예요? 이탈이 없어. 작년에 이탈이 2분이 계셨는데, 자, 한 분은 안타까워. 한 분은 뭐예요? 여자분이고, 한 분은 안타까워. 그 한 분을 인해서 한 분이 그만뒀거든. 그러니까 이 팩트라는 것은 뭐예요? 둘 다 말을 들어봐야 돼. 팩트. 그러니까 팩트는 들어봐야 돼.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이탈이 없이 꾸준히 다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갔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넷째도 겸손. 그러니까 우리 좋은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겸손은 가졌는데 그 뭐예요? 순발력이더라고요. 절대 실력. 창피할 거 없어. 창피할 거 없어요. 자, 공부하는 데는 뭘 깔아요? 철판 깔아야 돼. 철판. 그래서 우리 철판 두께가 제일 두꺼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제가 철판이라고 그랬으니까 철판을 뭐라고 알아들을 때 뭘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1위가 누구예요?
정치인, 2위는 변호사. 변호사는 거짓말 먹고 반응해요. 변호사. 그래서 뭐,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1, 2 다 차지한 사람이 그분이야. 그죠? 3위는 뭐예요? 성직자. 자, 천국에 갑니다. 뭐, 청취자가 다 그러는 게, 돈만 많이 헌금하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책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위가 정치인, 2위가 변호사. 변호사는 결론, 거짓말로 밥 벌어먹는 사람이야. 3위가 성직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책에 나왔습니다. 또 저한테 항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은 스스로 거짓말을 안 해야 돼. 내가 순발력이 딸린다. 그럼 순발력을 자기가 하도록 스스로 거짓말하는 사람 떠들어져요. 내가 순발력이 딸린다. 그러면 내가 문제는 잘 풀린데 40분 안에 50문제를 못 푼다. 아니 50분 안에 40문제를 못 푼다. 그럼 뭐가 떨어진 거예요? 순발력. 그럼 순발력을 단련하면 돼.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자, 4월달에 기출문제 풀이를 하거든. 그때 강의를 들어서 미리 배를 먼저 봤든지. 그러면 선생님, 1월달에 한번 하죠. 근데 1월달에 하면 지친다니까. 그러니까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잡아두고. 그러면 나머지는 내버려 두라. 자, 그러면 뒷장은 어디로 쭉 넘어가 봐요? 자, 63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뭘로? 제일 큰 거는 이제 편이야, 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절, 그 다음에 반.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에서 작년에 공부하는 방법이 요령이 없어서 빨리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작년에 두 분이 계셨어, 두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뭘로 계산해요? 공부할 때? 페이지로 계산해서 공부하죠. 페이지. 그러니까 있었어요. 요 근방에 앉은 분이 있어서 페이지로 계산해, 페이지. 여기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실명하면 안 되고요. 할 때 페이지로 계산하면 안 돼. 자, 처음에는 오늘 그러면 차고를 읽었다. 그러면 차고는 어디부터? 차고 파트 한 3-4페이지 된 거 그거를 읽으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안 읽어도 된다라는 거야. 읽을 때는. 그럼 제일 작은 게 읽어봐야 뭐예요? 간. 이제 실력이 붙어봐. 절. 그 다음에 실력이 더 붙어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실력이 더 별로. 그래서 우리 민법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어? 4편. 민법 총칙. 그러니까 하루 만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쫙 연결해서. 그러면 제2편 어선법, 물권법. 물권법하고 등기법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계약법.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이렇게. 민사특별법은 좀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3월 정기국회 회의가 끝나고 그때 배워도 늦지 않아. 그러니까 어차피 특별법은 암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번 달 코스의 제일 중요한 것은 민법 총칙의 틀을 잡아놓자, 틀. 그러면 민법 총칙은 물권과 체계법의 공통점을 던져놨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민총을 어떤 체계만 꼭 잡아놓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봐봐요. 여기 다 처음 하신 거는, 그러면 11월, 12월 강의 딱 들었다. 그럼 뭐밖에 안 해요? 만약에 다른 인강을 들었다. 뭐밖에 안 해요? 이것밖에 안 해요. 이거는 어려워서 다음에 합니다. 어려워서 다음에 합니다. 그러니까 인강 11월달, 12월달 강의 들으면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1, 2월달에도 또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럼 인강 들어봐요. 맨날 다음번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부탁한 것은 다음번이 아니라 매도 먼저 맞아야 되니까 일단은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오늘 이제 우리 학원에서 만약에 수업을 오래 들었어. 그러면 딴 학원 가면 어때요? 딴 학원 가면 이해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 왜 그럴까요? 그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 기본 바탕을 깔아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초를 따져놨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 잘 약간의 소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들린다. 그런데 그게 들리는 것은 귀에 익숙하기 때문에 들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단계들을 우리가 형성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현 밑에 뭐가 있어? 장. 그러면 이제 장, 4장 뭐라고 써놨어? 법률행위 대리. 그렇죠. 법률행위 대리.
어떤 사람 참 법률행위 대리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제목만 읽고 가지 않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행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행위 선을 넘어야 무슨 표시가 있다? 어서 표시. 어서 표시 있으면 대리가 있죠. 그러면 대리라는 것은 이 법률행위가 대리로 가면 뭐가 바뀌어요? 뭐로 바뀔까요? 바로 대리행위로 바뀌어. 물권법에 가면 물권행위. 계약법 가면 계약행위, 즉 채권행위로 바뀝니다. 채권행위. 이 법률행위가 가면 세법으로 가면 가세행위로 바뀌는 거야. 가세행위. 그래서 오늘 원장님하고 아까 통화할 때, 우리 스님들이 복사기를 너무 많이 쓴대. 이 말은 초반에는 뭐예요? 복사 자료 많이 나갈 필요가 없어. 기본서만 충실하게 되면. 가요불력이라는 거야. 가요불력. 처음에는 책을 읽게끔 하고 책을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스님, 우리하고는 그래서 막 스님들이 너무 의욕이 많은 거야. 예, 제가 섬세하겠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러면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게 뭐예요? 원장님한테 이야기한 게. 그만큼 스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런 거다. 그렇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수강생들이 기본서를 돌려주기 기본서를 안 돌려주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올해는 스님들한테 특별히 부탁합니다. 기본서를 읽게끔 하자.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본서가 어디 있는지. 어떤 사람 봐봐요. 만약에, 혈액 발생 시기 찾아봐라 그러면 못 찾아. 어디에 있는지 봐봐요. 못 찾아요. 그러면 해지는 어디서 찾아야 돼? 그러면 우리 개념을 정리할 때 여기 봐봐요. 해지, 공통점은 계약이죠. 해 그러면 안 돼. 작년에 그래서 어떤 아가씨가 재작년이니까 해지 공통점은 해. 속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는 뭐예요? 일시적 계약. 요거는 계속적 계약. 공통점은 계약. 그러면 해제는 어디서 찾아야 돼? 계약법에서 찾아야지. 그러면 이런 의심은 가져보는 거야. 민총에서 우리 해제는 없네요. 그러면 뭐예요? 요건 해제는 물건과 채권의 공통점이 아니네. 채권과 물건의 공통점을 어디에다 끌어놨다? 민법 청취에다 끌어놨다. 그러면 해지는 그러니까 물건과 채권의 공통점이 아니죠. 그러면 어디의 공통점이야? 계약에서. 요거는 무슨 계약에서? 일시적 계약. 요거는 계속적 계약이에요.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퇴실한다고. 그래서 저는 딱 하나야. 어머니 편찮으라고 병원비 한다고 좀 보증금을 빼달라고 그래서. 나 딴 거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면 기간이 남았는데 뭐라는 거예요? 혹시 걸리면 그동안 했던 거 걸릴 일도 없겠지만은 한 번 끝나면 연락이 없는 거지. 그랬더니 우리 관리하는 분이 교수님 아프나 부모님 아프다 하면 돈 다 빼주고 그러면 뭐 먹고 삽니까? 그러면 교수님 뭐 먹고 삽니까? 야, 그게 다 베풀만 다 아들한테 간다. 아들한테 가고 이로 가고 자기한테는 안 와요. 베풀만.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나마 그래도 오래 장사하는 거지 시골인 거예요. 좀 나오는 대로 요즘 어제 지난주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김지민 씨 돌아가셨죠? 네. 김지민 씨 돌아갔습니다. 돌아갔고, 영화배우, 이제 하나씩 주변에 이제 돌아가는. 그래서 제가 제가 아예 4월달에 제대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모시겠다. 근데 모시는 건 없고요. 그냥 아버지 어머님 집에 가서 내가 사는 거야. 그냥 앞으로 살면 10년을 더 살겠어요. 그러면 아예. 그러면 10년 동안. 그래서 10년 동안 가서 딴 거 할 거 없어. 밥하고 반찬은 제가 1인자니까 반찬은 잘하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왜 그러면 제가 집에 들어가려고 그럴까요? 두 분이 만약에 있으면. 어머님이 불쌍해서 그래. 어머님이 불쌍해서. 왜 그럴까요? 어머님이 아침에 늘 불안해더라. 왜? 국문을 모르시니까, 국문을. 그러니까 전화도 못하니까. 그러면 맨날 어머니 나갈 때 뭐예요? 그거 꼭 비상키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거든. 번호를 못 찍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뭐예요? 아침에 막 죽겠다고 한다. 아버지가 막 죽겠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어머님과 뭐예요? 어디 연락, 전화번호를 못 짓잖아. 그래서 그거만 아침에서 지금 워밍업 하고 있어. 아버지 가서 자고 출근하는 거. 그러니까 서울에서 마포에서 출근할 때하고 뭐 거기 부천에서 출근할 때하고 딱 다른 게 뭐예요? 시간이 한 30분 40분을 그러면 제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어머니를 편히 모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왔다가 확인하고 문 다시 와서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 사흘 만에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라 그래? 갔다 오세요. 그렇죠. 갔다 오면 저도 좋죠. 그런데 싸우려면 절대 가지 마세. 싸우고 나서 사이가 싸우려고 하면 각오도 안 돼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들어달라고 다 그래. 그랬더니 엊그제 여기 어머님이 화장실 청소하기 힘들다고 제가 그래서 제가 뭐예요? 줄름 재료 사다가 줄름을 딱 해놨어요. 어제 형이 잠깐 가서 나와. 화장실에 떡칠을 해놨다. 그러면 형이 해라고. 떡칠을 해놨대. 아니, 초보자가 그만큼 해놨으면 얼마나 잘하는 거야.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강사가 여기에다 뭐예요? 반짝이를 놨더니 선생님 네일 아트에 갔다 왔냐고. 여기 반짝이가 잘 안 지워지더라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여기는 무슨 계약이? 일시적 계약. 여기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기한이 안 끝났으니까 거기 임차인자한테 해지했겠어? 자, 1년이라는 계약 안에서 뭐예요? 계속적 계약이잖아. 그럼 저한테 뭐예요? 임차인이 그렇죠. 해지한다는 거야. 그럼 일시적 계약이 아니라 계속적 계약. 그러면 임차인 임대인한테 모두 뭐예요? 구성되는 거 뭐일까요? 해지가. 사무시험에 참조되는. 그러니까 자기는 사소한 거지만 이 체계를 잘 해온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면 자, 법률행위 이제 대리,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아는 사람은 쓸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권리가 뭔가? 자, 권리가 뭔가? 그 다음에 권한이 뭔가? 권능부터 한번 해봅시다. 권능. 세 번째, 권한이 뭔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예요? 권원이 뭔가?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다 외웠으니까 뭐예요? 처음 강의 듣는 사람 한번 써둘 수도 있고. 자, 법에서 이제 스타트를 할 때 뭘 잡아야 돼? 자, 법은 권리, 권능, 권한을 잡아야 돼. 권리란 많이 찾지 말라. 법이. 저는 힘, 또는 이. 자, 여기 힘을 주면 뭐가 튀어나와요? 파워, 물건이 튀어나와. 이익이면 채권이 튀어나와. 그럼 물건과 채권은 권리가 아니라 뭐예요? 권리의 종류가 되는 거야. 그럼 물건과 채권의 공통점은 재산권이거든. 그러니까 물건과 채권은 재산권으로서 뭐예요?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권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읽어봐요. 권리를 이루는 이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자, 권한이라는 것은 법이 주는 지 또는 자격 이렇게 돼. 그래서 요즘 뭐라고 써놨어? 권한. 그렇죠. 권한은 누구로부터 받았죠? 국민으로부터 받은 거잖아. 그렇죠. 국민으로부터. 그러니까 요즘 권한 많이 들을 거야. 대통령이 권한이 뭐고, 국회의원이 권한이 뭐고. 참 웃기는 게, 자, 국회의원이 내란제가 성립될 때, 내란제가 성립할 때 담벼락 회장님이 국회의장님이 그거 할 짓이에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면 우원식 원장님이 넘어가는 담벼락. 그래서 거기에다 표시를 해놨어. 누가 해놨어요? 국회의장님이. 웃기죠? 그러니까 거기 내란제 12월 3일 날 내란제가 성립될 때 우원식 의장님이 담벼락을 넘어갔거든. 거기에다 이렇게 팩트야. 뉴스에 나온 팩트예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넘은 백. 그래서 담벼락. 웃기죠? 자, 권한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거 버렸어요.
그럼 원장님 CCTV도 보고 있거든. CCTV 다 있어요. 저도 다 있는데 뭐. 그럼 요거 버렸으면 원장님 쉬는 시간 전화 와요. 뭐라고 전화 올 거야? 지우개 네 거냐? 왜 네가 버리냐? 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야. 이거는 제가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권한이야.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권천. 이게 뭐예요? 권한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왜 갑자기 대리하면서 그러면 대리를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대리를 하면서 요 이야기를 하느냐? 읽어봐요. 대리권. 대리권이 나오죠. 대리권은 권리이다. OX, X. 대리권은 권한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휘또는 자격설이 되는 거거든. 자격설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리권은 이제 권리라는 거야. 권리라는 거. 권리가 아니라 참 권한이라는 거야. 대리권은. 그렇죠. 대리권은. 그러면 이걸 이제 다 아울려 놓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배웠으니까, 다시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해력을 확보해야죠.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소유권은 힘이죠. 그러면 뭐의 힘이죠? 물건이네. 권리죠. 그러면 소유권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걸 뭐라 그래? 권능이라 그래. 그러면 우리 민법 211조는 소유권은 법률의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 권능이 있어. 완전 물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 권능, 수익 권능. 그러면 사용 수익에다 끝졌다 봐요. 영익 물건이 맞아네. 영익 물건은 사용 수익만 있는 거야. 그러면 처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어디 보대서 불완전 물건. 그러면 소유권 측면에서 사용 수익을 제한하고 있다. 무슨 물건? 제한 물건이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권리, 권능, 권한. 제가 손에 수없이 가라 아마 5만 번이 될 거야. 5만 번이. 그러니까 의미를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러면, 그러면 대리와 관련돼서 이제, 그러면 대리권은 권한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대리권은 항상 대리 파트 왔으니까 뭘 잡아야 돼요? 대리법을 잡아야죠. 그러면 대리라는 개념을 잡아야죠. 항상 대리를 잡을 때는 출발은 여기서부터 합니다. 제1절 옆에다 써요. 그렇죠. 항상 대리는 여기서부터 삼각관계를 따져줘야 돼. 삼각관계. 요걸 따져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본인과 상대방 대리 관계를 원한 거야. 그러면 봐봐요. 면이 몇 개? 세 개죠. 그래서 우리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트라이. 그래서 우리 음악 시간에 트라이 앵글. 땡땡땡 치는 것. 면이.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두 발은 뭘까요? 두 발은. 바이시컬.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제 뭐예요? 점심 먹으러 쭉 내려가는데, 나이가 많아서 뭐예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야. 그래서 뭐예요? 자전거 동호회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오후에 갔으니까 무슨 냄새가 나요? 술 냄새가 엄청 나는 거야, 술 냄새가. 요즘 문제가 심각하거든, 동호회들. 그냥 술 먹으려고 가야 하거든.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술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사러 들어오면 15명이 쭉 들어가더라고. 그러면 이제 제가 나쁜 사람이면,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나올 때 신고를 하면 돼. 자전거도 술 먹고 하면 뭐가 돼요? 음주운전이 됩니다. 무슨 말 음주운전이 됩니다. 음주운전이 돼요. 음주운전이 돼. 그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대리 출발할 때는 3년. 자, 읽어봐요. 본인이 대리한테 뭘 줬까요? 대리권이죠. 대리권. 그렇죠. 대리권은. 그러면 대리권은 그러면 권리야, 권한이에요? 권한. 사고는 누가 쳐요? 얘가 사고 치잖아. 그래서 읽어봐요. 대리. 그렇죠. 영어는 뭐예요? 대리. 그렇죠. 그냥 이거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가 여기 이제 대리행위가 법률행위니까 여기 대리 효과는 얘가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봐봐요. 눈 감고 외운다고. 읽어봐요. 대리란 그러면 막 눈 감고. 그러면 봐봐요. 대리란 의사 표시를 하거나. 표시예요. 하거나 그러면 이거는 능동 대리가 돼. 의사 표시를 받음으로써 이건 수동 대리 내야 되네. 수동 대리.
그러면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되는가? 본인에게 기속되는가? 이게 바로 뭐예요? 대리라는 거예요. 대리권은 그러면 이거는 무슨 건 읽어봐요.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라는 것은 눈 감고 오지 말고요. 대리란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효과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 근데 이거는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어때? 본인은 살아있으면 돼, 안 돼? 살아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러면 대리의 왕은 누구다? 대리의 왕은 누구다? 본인이야. 그러니까 본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본인은 그러면 죽었을 때만 대리권이 소멸한 거야. 본인은 뭐밖에 없다? 사망이야. 근데 대리는 뭐야? 사망이야. 사망.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식. 그래서 파산하면 믿음이 떨어지거든. 그러면 대리는 뭐예요? 소멸사유는 뭐밖에 없어.